예, 안녕하십니까. 한국천문연구원의 한정열입니다. 저는 오늘 조각거울 동일 위상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조각 거울은 그 거울이 조각나 있다는 의미이고, 그 동일 위상은 그 조각난 거울을 어떻게 하면 이제 조각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느냐, 이제 요거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기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주로는 그 조각을 왜 내느냐, 기본적으로 그냥 조각 내지 말고 하면 좋겠지만,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주로 올라가는 망원경이라든지 지상에도 이렇게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조그만 망원경은 그냥 조각 내지 않고 하면 되지만, 이제 큰 망원경, 뭐 우리가 보통 한 2m 넘어가는 그런 망원경들은 이게 그 2m, 3m, 4m 이런 거를 그냥 하나로 만들기는 뭐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작은 조각으로 한 1m 정도의 그 조각 거울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어 붙이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, 실제로 그 이제 올해에 미국에서 쏘아 올릴 그 허블 우주망원경 후속으로 생각하는 그 우주망원경은 지름이 6.5m나 되는데, 그 6.5m가 한 번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조각을 내서 작은 사이즈로 이제 그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그 쏘아 올려질 그 우주망원경의 이제 그 그림이 되는데요. 여기서 어떻든 그 조각 거울들이 이렇게 위치 있게 되면은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조각 하나하나가 뭐 이상적으로 딱 놓여지면 좋겠지만은, 그것이 이제 이렇게 살짝 틸트가 되면은 원래 빛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초점 위치로 가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게 되죠.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, 보통 그 어떤 별이나 뭐 운하나 뭐 별이나 성간이나 이런 걸 물질을 보면은 약간 흐릿하게 뿌연하게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틸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그 위로 아래로 움직였다거나 이렇게 비이상적인 그런 것을 그 위치에 갖다가 놓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조각 거울 독일 위상 기술은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반사면 그 거울을 이렇게 확장하는 데 되게 용이합니다. 말씀드린 대로 큰 거울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거울을 만드는 건 뭐 훨씬 더 쉬운 일이고, 또 더군다나 더 큰 거울을 더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반사면의 크기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환경이 변화되고, 환경이라는 게 이제 온도가 막 변화가 있고, 그 다음에 진동도 있고, 이런 그 환경이 되다 보면은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는데, 그 조각 거울은 기본적으로 얘가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빠르게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화의 요구를 우리가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조각 거울 동일 이상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, 여기서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기술을 분류를 했습니다. 첫 번째가 그 연마 기술이 되겠습니다. 우선은 뭐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을 진짜 거울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거울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면을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은 거울이 만들어지죠. 이게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온 방식인데, 저희가 뭐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고 그걸 이제 기계로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, 그것에 대해서는 천문연구원에서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. 천문연이 독자 개발한 그런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그런 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일 이상 센서 개발 기술인데요.
아까 여기서 틸트가 됐냐, 뭐, 요걸 우리가 이제 디센터나 뭐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어쨌든 조각 거울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 양의 정말로 흐트러졌는지 안 흐트러졌는지를 눈으로 봐서는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보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되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소재입니다. 이 조각이 사실 조각이 한두 장 정도면은 무게가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이것도 여기 아까 6.5m 가려고 하면은 그 조각이 19장이나 있어야지 되고 뭐 저희가 천문연구원이 뭐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 30m 정도 되는 그 거울 망원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거의 한 500장 정도 들어갑니다. 이 500장 정도 들어가면 무게가 뭐 상당하니까 그 거울 하나의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가볍게 하려면은 또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소재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. 소재를 가볍게 만드는 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동일위상 구동부 제어.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뭐 한 몇 마이크로 움직여라, 몇 나노미터 움직여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은 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저희가 뭐 몇 나노미터 움직여라 그랬는데 몇 나노미터가 아니고 또 뭐 1, 2나노미터 또 틀어지면은 그거 다시 또 바꿔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제어를 잘하는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통합 성능 분석입니다. 결과적으로 뭐 한 열 몇 장 되는 거, 열 몇 장 되는 것만 하더라도 각각에서 오는 그 데이터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방대한 데이터를 막 처리해가지고 뭐 몇 번째 미러를 뭐 몇을 틀어라, 이거는 뭐 각도를 몇으로 해라,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.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각각의 거울에 이렇게 명령을 주는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한 면인 것처럼 이제 나타내 주려는 그런 기술이 이제 마지막 기술이 이제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. 사실 이제 여기에는 또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합니다만 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간섭계가 필요합니다. 그것은 그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 거의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거울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또 그 면은 얼마나 잘 연마됐는지 이런 것은 우리 이제 간섭계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. 대형 클린룸은 기본적으로 뭐 먼지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실험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. 뭐 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곳은 그 왜 우주 환경에는 뭐 먼지가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.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상에서도 좀 구축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실제 상황을 모사하는 거기 때문에 클린룸이 필요합니다. 그 중에서도 대형 클린룸이 필요합니다. 뭐 요만한 정도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큰 클린룸이 필요하고요. 광학 테이블은 진동이 없는 뭐 완전히 없진 않아도 그 진동이 많이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3차원 측정 장비입니다. 그래서 각 거울들이 3차원 상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좌표축으로 어느 정도 틀어졌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. 이제 다음 페이지로 보시게 되면은 요것은 이제 좀 더 그림으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만 우리 허블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센타우루스 자리에 어떤 구상 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별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것을 찍었을 때 이제 이 왼쪽처럼 이렇게 약간 좀 희미하게 이제 보입니다. 그런데 지상에 있는 8m 망원경, 그러니까 허블은 2.4m거든요. 근데 이제 땅에 있는 8m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. 그런데 만약에 지상이지만 그것을 25m로 확장하게 되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그 별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이 반사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본다는 거죠. 멀리 있는 것을. 그래서
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8m 반사경이 가장 큰 반사경인데요. 그거 이상은 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우리가 25m를 만들려고 하면은 8m로 만들 수는 없고, 그곳을 이제 한 뭐 1m 정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뭐 25m를 만들자.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온 거고,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확장하다 보면은 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50m, 100m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한 8m 거울입니다. 이 8m 거울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울인데, 이것은 여기 도로 폭이 이제 8m를 이제,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은 도로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크게는 사실상 만들지를 않습니다. 세계적으로도. 예, 그런데 어쨌든 조각 거울은 이렇게 이제 우주용도 그렇지만 이렇게 군용, 그 군사용으로도 이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밑에 슬라이드는 조금 더 그 조각 거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를 잘 개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재가 뭐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밀도를 작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.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거울 하나가 그냥 통짜 거울로 하면은 너무 무겁고요. 그것을 이제 가볍게 하려고 뭐 우리가 뭐 한국말로는 살 빼기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안쪽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깊게 파서 이제 무게를 가볍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합니다. 한편으로는 이제 경량화라고 하는데요. 그것을 이제 가볍게 파는 그런 기술들을 하고,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저 제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, 이 제어를 뭐 그냥 한 축으로만 왔다 갔다 까딱거리기만 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축으로 왔다 갔다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실 복잡합니다. 이것이 그냥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요.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조각 거울이 보면은 진짜 뭐 곰보처럼 이렇게 우르락부르락 막 하는데, 그것을 어떻게 성능 분석을 해서 보정할 것인가, 이 부분을 이제 뭐 우리가 사람 손계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, 그것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,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